안녕하세요. 독서토론 지도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주제 통합 독서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주제 통합 독서 지도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책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도 됩니다. 책이나 영화나 다큐, 칼럼, 뉴스 기사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그 이용의 기준은 주제죠. 테마.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주제 통합 독서 지도는 우리 삶에 조금 더 친밀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경험, 삶에 근접한 테마들을 주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이제 월마다 테마를 정해서 이제 주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었는데 5월에 가족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진행했었어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 주제 정했었고 그 주제에 맞는 책, 가족에 대한 책을 정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영화도 함께 보고 마지막에 가족에 대한 활동, 편지 쓰기라는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토론의 대화나 중간 활동에 대한 질문을 나눌 때도 결국 주제와 관련된 발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나누고 반성할 점, 내 삶에 적용할 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른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을 왜 읽어라고 했을 때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야 라고 했을 때 접목한 이제 방법이에요. 하나의 또 이제 예를 들면 동화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읽으면 좋을 동화인데 자석총각 끌리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주제로 정한다는 게 정말 결이 다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질문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모임의 방향성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간단히 이제 알아보는 예인데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철의 나라, 쇠들이 많은 모든 거의 쇠로 이루어진 철의 나라에서 돌연변이 자석 아이들이 그 물속에 자석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요. 주인공 둘이 끌리스와 함께 이제 다른 친구 둘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로서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철들이 막 달라붙죠. 자석이니까. 근데 되게 위험한 칼이나 이런 것들과 달라붙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처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저 철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무 옷을 입고 고무 조끼를 입고 플라스틱 텐트에 살고 나무로 된 집에 있고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해요. 그랬을 때 자석에 붙는 것과 자석에 붙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동화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실제 교재 만들 때 과학이라는 주제에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자연스럽게 철과 자석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과학 지식 그리고 실험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이제 교과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컨셉을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 작품이 또 교과서에 담겼었는데 교과서에는 국어 과목에 담겼었어요. 국어 과목에 담기면서 성장이란 키워드로 여러 가지 발문과 글쓰기 활동으로 이어졌었어요. 어떻게 또 성장과 연결이 되냐? 아까 제가 2명의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몸에 자석이 있는 아이 끌리스와 다른 친구 끌라라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한 친구는 나의 몸에 있는 자석을 활용해서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되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한 친구는 야, 너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너 약간 특별하고 이상한 아이니까 너 집에만 있어. 나가면 위험하니까는 여기서 얌전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쭉 지내고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그런 면에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이것을 바람직한 성장의 태도 그리고 이제 미래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성장의 느낌으로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작품을 어떤 주제랑 연결 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정말 결이 다르죠. 같은 작품인데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고,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봤을 때도 사실 주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 이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잘 여러분이 의도에 맞게, 기획 컨셉에 맞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책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그 책들을 이제 깊이 있게 봤을 때 그 궁극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원형적인 키워드, 원형적인 주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원형적인 주제는 우리가 그 작품을 읽지 않아도 할 말들이 있는, 경험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 자체에 대한 친근함을 갖고 있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이제 같은 책을 읽지 않아도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대답을 나눌 수 있고, 또 저도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데 어떤 원형적인 주제가 꿈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또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대화를 쉽게 이끌어가고 대화가 이제 원활하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작품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도 작품에 대한 내용은 내가 좀 틀린 게 아닌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라고 머뭇할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작품 엄청 많죠. 그것도 다 보고 나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믿나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에서도 통용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질문들을 주제 중심 모임에서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사회 면에서도 요즘 여성 인권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회, 인권에 관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도 여러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주제고요. 또 인생에 관한 책에서도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7가지 가치관에 대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이란 큰 틀 안에서 우리의 꿈, 가족, 사랑, 친구, 사회, 죽음,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고 평소에 많이 하고 있으면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 이런 철학적인 내용,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라고 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던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작품을 내가 스쳐가듯이 음악을 듣고 프로그램을 보고 했을 때도 이 주제랑 이렇게 연결해서 접목하면 재밌는 모임이 되겠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라고 아이디어가 막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 많은 부분을 포용할 수 있는 원형적인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